안녕하세요. 리치서클TV입니다. 보조지표에 대한 강좌 제5탄,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너무 기본이라서 오히려 자세히 알려주는 곳이 잘 없죠. 바로 캔들입니다. 정말 초보자분들은 캔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시가가 뭐고 종가가 뭔지도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난감하셨을 건데요. 오늘 강좌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캔들이라는 것은 촛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색상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보통 표시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보통 빨간색이 양봉, 즉 매수입니다. 파란색은 음봉, 매도를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캔들의 구성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종가가 뭐고 고가, 저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기 쉽게 우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왕초보분들을 위해 채소 도매시장에서의 배추 가격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A씨는 새벽 5시에 시장에 가서 배추를 한 포기에 3,000원에 샀습니다. B씨는 아침 8시에 시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배추를 거의 다 사가서 딱 3포기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배추를 사러 온 사람들이 5명이었어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를 5,000원으로 올려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B씨는 5,000원의 배추 한 포기를 샀습니다. C씨는 낮 1시에 도매시장에 갔는데 배추가 한 포기에 3,000원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오후에 시장에서 팔 배추가 지금 막 도착을 해서 배추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C씨는 배추를 한 포기에 3,000원에 샀습니다. D씨는 오후 3시에 시장에 갔는데 배추가 한 포기에 1,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오전에 손님이 몰려서 급하게 주문을 해서 배추가 너무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세일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D씨는 배추 한 포기를 1,000원에 샀습니다. E씨는 오후 5시에 시장에 갔는데 배추 가격이 2,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도매시장인 오후 5시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식의 가격이 움직이는, 변동되는 것, 이런 것을 수치화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캔들입니다. 이 배추값에 대한 캔들은 하루 장이겠죠. 하루 동안 판매된 배추값을 표현한 거예요. 시가는 시작한 가격이고요. 상품은 3,000원에 팔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배추값이 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것을 고점, 즉 고가라고 합니다. 이 상품이 최고 비쌌을 때의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상품의 가격이 1,000원으로 뚝 떨어졌죠. 이것이 저점, 즉 저가입니다. 장이 마감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팔린 배추의 가격이 2,000원이었어요. 이 마지막에 형성된 금액이 종가입니다. 마감되기 전의 가격. 그렇다면 이 캔들은 파란색 음봉의 캔들이 될 것이에요. 시가보다 종가가 더 싸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가는 3,000원이고 종가는 2,000원이며 최고가는 5,000원이고 최저가는 1,000원이었습니다. 캔들의 색상은 파란색 음봉일 것이고요. 위아래로 꼬리가 나와 있는 모양이 되겠죠. 배추가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살 사람이 없다면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야 팔리겠죠. 반면에 배추의 수량에 비해 사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면 배추의 가격은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의 배추값은 매일매일 다르겠죠. 배추의 양과 사려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캔들이 되고 매일매일이 모여서 차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여러 시장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이슈들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할 것이고요. 환율의 경우는
최근에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서 달러가 떨어졌었죠. 그런 것처럼 환율 시장도 변동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경제의 심리 시장이라고도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변동폭이 엄청났었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표는 차트에 대한 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배추가 다 팔려버려서 배추가 부족해지면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배추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서 배추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차트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한 가지 이동평균선을 예로 들면요. 배추의 평균 가격이 3,000원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 내가 시장 갔을 때 배추 가격이 1,000원이었으면 오늘 배추 가격이 싸네? 하고 평균보다 얼만큼 떨어져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갔는데 5,000원에 팔고 있다. 그러면 내가 평균값을 알고 있다면 오늘 배추 값이 엄청 올랐네? 하면서 얼만큼 올라간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인지 팔아야 되는 시점인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조지표를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차트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 노력 없이는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 운 좋은 분들은 그런 거 없이도 버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꼭 캔들의 이해와 지표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가, 저가가 꼬리로 만들어진다는 점과 시가와 종가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셨다면 이제 기본을 이해하신 거예요. 기본을 아셨다면 다음 단계인 캔들의 패턴을 읽는 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마진 거래나 옵션 거래에서 필요한 분봉에서 캔들의 길이와 리듬 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패턴을 읽는 법을 다음 강좌에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설정을 눌러주시면 바로 알림이 가게 될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캔들의 구성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성공적인 투자 되세요. 감사합니다.